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입시 전문가죠. 이만기 유해 교육평가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주일 앞으로 수능이 다가와 버렸는데요.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대통령이 또 언급도 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확고하고요. 그것이 지난 9월달 모의고사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수능 시험은 킬러문항이 없이 준 킬러문항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그런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당락을 가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킬러문항을 적게 내는 것과 준 킬러문항을 많이 내는 것,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사실 냉정히 말하면 준 킬러가 많은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험생들이 킬러 문항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안 풀어도 됐는데 준 킬러 문항인 경우는 풀어야 되니까 아마 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게 결국 이제 사교육비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준 킬러 문항이 많아지면 사교육 필요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까? 사교육 시장은 이제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예. 준 킬러가 많으면 준 킬러가 많은 대로, 킬러가 많으면 킬러가 많은 대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이제 그 영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수능 시험은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는데 준 킬러가 많아지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으로서는 그렇게 어렵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수능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되고 너무 또 쉽게 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킬러 문항을 빼고 준 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냈다고 하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과목 만점자만 2,500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난이도 조절이 이번 수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수능 수학이 지난번에 좀 쉬웠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 수학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평가원도 약간 어렵게 출제는 할 겁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난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표점 차이가 컸거든요. 이번에는 그것도 좀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원은 이번 9월 정도 난도로 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9월 난도가 적당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수학이 쉽긴 했습니다만은 변별력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N수생이 이번에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지난번 이제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전체 수험생이 한 1만 명 정도 그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16만 명 정도가 N수생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N수생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많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나오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과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학 계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작년에 아마 들어갔던 대학들이 못마땅해서 다시 뛰쳐나온 수험생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N수생들이 보통 이제 대학 재학 중에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수험생을 이제 우리가 흔히 반수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준 킬러 문항을 많이 내면 수능 보기가 공부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 킬러가 많으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은 포기하지만 준 킬러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가 쉬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학생인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수능, 이번 입시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막연하게 이제 N수생들이 실력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건 해봐야 하는 거고요. 또 예. 우리 고3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건 좀 없애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N수생도 N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의대 입시는요. 지금 의대 정원 아직 늘어나는 거 규모도 결정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도 N수생한테 영향을 줍니까? 왜냐면 그 의대생만 한 3,000명 이상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 의대 열풍은 이제 사실은 수입에 어떤 그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 정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의대생 지원과 연관 없이 의대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의 안정성, 또 예. 수입의 극대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정원이 늘어난다고 뭐 내년 뭐 초나 공식 발표가 네.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정원이 늘면 그동안 의대를 꿈꿔보지 않았던 수험생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의대 정원이 늘면 당분간은 의대 열풍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요.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 지금 일주일밖에 지금 시험이 안 남았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 가운데에서 오답, 자신이 틀렸던 문제에 대한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50% 연계율을 가지고 있는 EBS 교재에 대한 복습,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수험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최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좀 하위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상위권의 경우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고요. 예. 또 최상위권은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고, 대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아는 거라도 틀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공부의 패턴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은 실수하지 않는, 그다음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뭐 새로운 거를 뭘 시도하기보다는 해왔던 것들을 반복 학습하면서 계속 네. 그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네.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컨디션 유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그날 아프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건강관리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데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감기에 옮으면 큰일 나니까요. 또 이제 무리해서 잠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지금은 금물입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성적이 비교적 잘 나오는 과목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그것은 이제 수험생이 어떤 전형을 노리느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예.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과목을 좀 더 다지는 게 필요하고, 정시에 몰입하는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비록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 과목에 좀 집중하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럴 만한 과목이 있을까요? 지금은 탐구죠. 그러니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쪽에 집중을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성적 향상이 가능하고요. 예.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짧은 시간에 성적 향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쪽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실력 네. 다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거는 각 가정에서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뭘 먹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잠 푹 자는 거는 그건 뭐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거지만 어떤 네. 비법 같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먹는 것은 먹던 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옷도 입던 대로 입고 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수능 날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먹던 대로 먹고 입던 대로 입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패턴이나 이런 것도 흔들지 말고 해왔던 그렇습니다. 대로 잘 관리하는 게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저는 이번 수능 시험은 12년간의 고생을 끝내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은 친구들이 5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무사히 다 수능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좀 긴장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이었습니다.